중단하라고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의 소모적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빠르게 대화 채널을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이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와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6.15 남북 정상회담 25주년 행사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을 빠르게 복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라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안보도 일상도 흔들린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년간 한반도의 시계가 과거로 급격히 퇴행했다며 다시 6.15 정신을 온전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게 남과 북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년 연속 기념식에 불참했으며 별도의 통일부 메시지 발표도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240여 명을 태우고 인도에서 런던으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이륙 직후에 추락했습니다. 주거 지역에 추락하면서 지상의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두바이 김기영 특파원입니다. 이륙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추진력을 잃은 듯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기수는 하늘을 향하고 있지만 고도가 낮아지더니 결국 추락합니다. 시뻘건 화염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1시 38분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에서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이륙 30초 만에 인근 주거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승객과 승무원 240여 명을 태우고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위해 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여서 추락 현장에선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는 목격자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항공기가 의대 기숙사 위로 추락하면서 지상의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CNN 방송은 보건당국 공식 발표를 인용해 이번 사고로 최소 29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मगर 1.25 लाख लीटर ईंधन विमान के अंदर ही था और लगभग गर्मी तापमान इतना 에어인디아 측은 승객 1명이 생존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탑승객은 인도와 영국 국적이 대부분으로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도 민간 항공국에 따르면 여객기는 이륙 직후 메이데이, 즉 비상선언을 한 뒤 추락했습니다. 사고 비행기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로 해당 기종 첫 추락 사고입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영국 정부는 조사팀을 인도로 파견했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끔찍하게 비극적인 사고로 영향을 받은 이들의 가족, 친지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애도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이미 25%인 자동차 관세를 머지않아 더 올릴 수 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우리 업계 타격이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지숙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연일 관세 발언을 내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자동차 관세를 언급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자동차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란 겁니다. I might go up with that tariff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The higher you go, the more likely it is they build a plant here. GM이 추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 2년간 미국 공장에 5조 4,200억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자동차 부품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관세를 올릴 경우 자동차 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25%의 관세로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 업체들의 타격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추가 관세 발언이 단순한 투자 압박용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도 지난 4일부터 50%로 2배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오는 23일부터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시행 예정인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It's been a disaster for this country. We officially rescue the U.S. auto industry from destruction by terminating the California electric vehicle mandate.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는 협상을 통해 내려가겠지만 품목별 관세는 더 올릴 수 있다는 뜻을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맞춤형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후보로는 4선의 서영교 의원, 3선의 김병기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는 어제부터 이틀간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오늘 의원총회에서 진행되는 소속 의원 투표 80%를 합산해 선출합니다. 비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출석하라고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어제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1일 진수식 도중 좌초했던 구축함을 바로 세운 뒤 수리해 진수식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군 구축함 진수 기념식이 어제 라진 조선소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함정은 5,000톤급 구축함이며 이름은 강건호로 명명됐습니다. 진수식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은 좌초 사고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였다며 내년에 5,000톤급 구축함 2척을 추가로 건조하는 계획을 공식 승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이 핵사찰과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의안을 20년 만에 채택했습니다. 이란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타격을 위협하면서 중동의 또 다른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이란이 핵확산 금지 조약과 NPT에 따른 핵사찰과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란 핵 위기가 고조했던 2005년 이후 20년 만입니다. IAEA는 이란이 미신고 시설 3곳에서 발견된 인공 우라늄 입자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밀 시설에서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IAEA가 정치적 결의안을 내놨다며 핵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이미 3번째 농축 시설을 짓고 운용을 시작했다며 곧 우라늄 농축이 시작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من خودم نمیفهمم به اصطلاح چگونه باید با این دنیا همراهی کرد که اینا شیطنت نکنن و بذارن که در این مملکت یه عده آدما هم رو پای خودشون مستقل زندگی کنن.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IAEA 결의안과 이란의 반발은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을 급속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란 핵을 중대 위협으로 간주하는 이스라엘은 핵 협상이 결렬되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이란은 분쟁이 발생하면 중동 내 모든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라크 주재 대사관의 일부 인력 철수를 명령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Well, I don't want to say imminent, but it looks like it's something that could very well happen. I'd love to avoid the conflict. 다만 이란 정부는 오는 15일 미국과의 6차 협상은 예정대로 참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을 공습해 수도 테헤란 근처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은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예상된다며 이스라엘의 특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 IRNA도 테헤란에서 반복적인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만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에 코스피 시장 탈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고 코스닥 시장도 하락세로 돌아선 뒤 낙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2.31포인트 하락한 2897.72에 코스닥은 14.98포인트 내린 774.4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관세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치며 간밤 미국 증시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과 HD 한국조선해양 신고가를 돌파하는 등 조선주 흐름 좋고 풍산과 카카오페이, S-오일 강세입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주,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 전지와 건설주, 가온전선과 한진칼, 두산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성 델타테크와 넥슨게임즈 상승이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64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리조트 기업이 미국에 일본식 온천여관을 여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전국에서 온천여관과 리조트 호텔을 운영하는 기업, 미국 내 온천여관 개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250여 개 온천 시설이 있는데 건강 유지나 사교 공간으로 활용되며 수영복 착용이 일반적입니다. 이 기업은 일본식 전통 건축과 음식, 노천탕을 갖춘 온천여관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입지는 뉴욕 맨해튼에서 차로 3시간 거리의 한 마을로 5개의 광천이 있고 1800년대에는 온천 휴양지로 번성했습니다. 3년 뒤 개장을 목표로 직원 채용을 위해 미국 대학을 찾아 일본식 접객 문화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Very shocking for me to hear because I'm from Clinton or from the area, and so I've never heard of. Well, there hasn't really been an onsen ryokan in the United States yet. I think that kind of hospitality would be very welcome here. 내국인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새로운 시장 창출을 고심 중인 기업 측은 일본식 온천을 경험해본 외국인들이 일본을 찾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아랍에미리트의 사막. 차량 행렬이 사막을 가로지릅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다름 아닌 비가 내리는 곳. 내리는 비를 온몸으로 맞습니다. 인도 출신 사자대 씨는 10년 전 이곳으로 이주해온 뒤 고향의 장마철, 몬순을 그리워하다 사막에서 비를 찾아 나선 겁니다. 위성사진과 기상 데이터 등을 활용해 매주 어디서 비가 내릴지를 예측하고 사막 지역 곳곳에 잠재적 강수 지점을 추적합니다. SNS에 정보를 공유했더니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My intention is I have to bring all rain lovers who miss rain. I need to bring all people under one umbrella. 모여든 사람들은 상당수가 인도 이주민들이었습니다. Explain that feeling, when you're coming from such a humidity and hot weather, and all of a sudden you are getting a lot of rain, and also the nature is very beautiful. 아랍에미리트 연간 강우량은 50에서 100mm에 불과한데요. 사자드 씨와 일행은 건조한 사막을 촉촉이 적시는 비를 맞으며 고향 인도의 날씨를 추억하는 게 큰 즐거움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 각 지역에서 대입고사가 치러졌는데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시성의 한 대입고사장. 시험을 마치고 나온 일부 수험생들은 휴대전화 문자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AI 감독 시스템이 부정행위를 감지해 방금 치른 시험이 0점 처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쓰촨성과 지린성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사기였습니다. 一旦受害者点击链接或下载 APP， 他就有可能被植入木马窃取信息，最终目的就是骗取钱财。 중국 대입고사장에서 스마트 카메라로 이상 행동을 분석하는 AI 감독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노린 겁니다. 관계 당국은 이런 방식으로 수험생에게 부정행위나 성적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적 조회, 학자금 대출 등의 명목으로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쿠바 아바나의 한 댄스 교실. 연로한 참가자들의 땀에 흠뻑 젖은 얼굴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박자도 확실하고 리듬도 경쾌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이 아니라 어르신들 입에서 직접 흘러나오는 소리입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음악이 멈추자 참가자들이 입으로 박자를 맞춘 겁니다. Estamos acostumbrados, pero esto es una cosa magnífica. Este baile, vaya, estamos bañados en sudor. Qué manera de divertirme. Yo estoy encantada.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60세를 넘긴 쿠바. 경제난과 잦은 정전이 겹친 일상은 노인들에게 더없이 무거운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이들은 춤으로 현실의 무게를 덜어냅니다. No paramos, porque nuestra felicidad no nos las puede robar nadie. Y eso es lo que hay que hacerle sentir a ellos en todo momento, que la felicidad, pese a todos los pesares, la tenemos. 음악이 멈춰도 함께 리듬을 만들어내고 서로의 박자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이들은 춤이야말로 가장 강한 에너지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경의중앙선 가좌 신촌 구간에서 사다리차가 넘어져 선로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행신역 서울역 구간의 양방향 KTX와 일반 열차, 전동 열차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서울역 행신역 간에 상하선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했다며 외부 업체 이삿짐 사다리차가 선로로 넘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출발 도착하는 열차는 운행 중이니 코레일톡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40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상승 지역 역시 강남권을 넘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된 이후 석 달도 안 돼 60건 넘게 거래됐습니다. 최근 59제곱미터가 19억 5천만 원 신고가를 찍는 등 가격은 2달 사이 2억 원가량이 올랐습니다. 이분이 가실 집에 확정이 돼야 되니까. 공인중개사무소에는 매수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집을 안 보고 하겠다는 분들도 좀 많으신 거죠. 오늘 같은 사례도 좀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매물을 걷어들이고 사겠다는 사람들은 줄을 선 상황. 강남 쪽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작은 금액이 안 되는 분들은 거기 갈 수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들이 이제 매수세 가세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40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토호제 확대 후 상승폭이 일시적으로 떨어졌던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큰 폭으로 올랐고 성동과 동작, 마포구 등 한강벨트는 물론 서울 전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새 정부의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선 매수 심리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를 이제 가장 자신이 가진 자산에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수도권 위주로는 가격이 상승될 것 같고요. 정부는 어제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서울시장 상황이 엄중하다고 진단했는데 시장을 가라앉힐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미복귀 의대생 8천여 명에 대한 유급과 제적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부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 돌아가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당장 복귀는 어려워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의료계 커뮤니티에 올라온 의대생 대상 설문조사입니다.
이달 중 문이 열리면 학교에 돌아갈지 물었는데 어제 오전까지 의대생 1,500여 명이 돌아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참여자의 66%입니다. 의대생들의 채팅방에서도 정부나 국회에 복귀를 요청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대생 8천여 명 유급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 돌아가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그간 집단 따돌림 탓에 복귀하지 못한 거라며 여름방학 기간에 강의를 열어주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대위원장 같은 후보의 인원 때문에 저희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까지만 기다리면 뭐가 된다라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해서 또 얘기가 됐는데 지금도 이런 상황이라고 받으면 들어가지 않을까. 대한의사협회는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공의 의대생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의학 분야 원로단체인 의학한림원도 의대생 복귀를 대학과 정부가 포용적으로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복귀길이 열리긴 어렵습니다. 교육부는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과 재적은 이미 확정됐고 다음 달 중 행정 처리만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들도 1학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복귀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수업을 개설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3학번 동시 수업이 현실화되자 의료계는 다급해진 모양새지만 의정 갈등을 풀어갈 관련 부처 장관들은 아직 지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이번 주 극장가에는 여러 색깔의 로맨스 영화가 관객들과 만납니다. 헐리우드가 리메이크를 확정한 일본 감성 로맨스 영화 366일과 또 2007년 국내에서 일본 로맨스 영화 신드롬을 일으켰던 태양의 노래가 한국 영화로 재탄생했습니다. 김상엽 기자가 전합니다. 저는 XP 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햇빛을 볼 수 없는 희귀질환에 가수의 꿈을 포기한 미솔.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어느 날 과일트럭 민준에게 첫눈에 반하고 민준도 한밤중에만 노래를 부르는 미솔에게 점점 빠져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운명 같지 않아요? 2000년대 일본 청춘 로맨스 열풍을 만든 태양의 노래가 한국적 현대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지금 청춘에 맞닥뜨리는 많은 아픔과 혹은 시련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밑받침이 되니 모두가 좀 겪을 수 있는 청춘들의 이야기가 좀 잘 담겨 있고 이 힘든 여정과 그리고 서로의 그런 아픔을 좀 잘 보듬을 수 있는 오로라를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난 태민과 민지. 여행 첫날 민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의심을 받게 된 태민은 민지의 자취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출신 지오바니 푸무 감독이 이방인의 시선으로 한국 사회의 감성을 담아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영화가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컨셉 자체가 되게 신기했어요. 뭔가 한국인 커플이 오로라를 보러 가서 그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고등학교 선후배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미나토와 미우. 고향을 떠나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둘은 미나토의 통보로 이별을 맞이합니다. 俺はもうミユのこと好きじゃない.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고향 오키나와에서 찾아온 한 소녀가 미나토에게 뜻밖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本当に大事な人だから幸せになってほしいんです. 로맨스 장인 신조 타케이코 감독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와 남부, 충청도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도 전국 곳곳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강수는 장맛비는 아니고요. 타이완 동쪽에 있는 열대저압부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호 태풍 우딥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태풍이 남긴 수증기의 영향으로 일요일부터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50에서 180, 산지에 250mm 이상, 남해안에 최대 120mm 이상, 중부지방은 5에서 최대 60mm 정도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천둥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 대구가 26도 등 대부분 어제보다는 1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집 잠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집에서 오래되어 낡았거나 벗겨진 전선을 발견했다면 미리 교체해주세요. 두 번째, 외출 시엔 가로등, 신호등, 맨홀 뚜껑 등 전기시설물 근처에는 접근하지 마세요.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집 일부가 침수되었다면 즉시 누전 차단기를 내리고 고무장갑이나 마른 천을 사용해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네 번째, 가전제품의 물기가 마르지 않은 채로 사용하면 감전 위험이 있어요. 판매사 AS센터에서 점검 후 재사용하세요. 다섯 번째, 만약 감전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한 후 차단기를 내리고 고무장갑을 이용해 피해자를 전선이나 기기로부터 떼어놓으세요.